자, 요거는 이제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 12강의 exercise 1이거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Our beliefs about emotions. 감정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not only describe, 묘사할 뿐만 아니라 word is. 그러니까 여기 what은 우리 것이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is가 있다니까. 그거 합치면 뭐가 되냐면 것이지. 근데 이렇게 수식하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있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whether in fact or myth, whether를 뭐뭐인지 아닌지고, 지금 이제 보면은 our beliefs 주어, 그다음에 not only describe 동사에 목적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 whether절은 뭐냐면 whether절 우리가 명사절로 알고 있지만 부사절로 사용되기도 하거든. 그냥 완전한 문장에 어디 붙어가지고 부가적인 의미만 추가하면서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는 똑같아.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뭐뭐인지 아닌지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뭐 명사처럼 뭐뭐인지 아닌지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주어나 목적어처럼 쓸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가 날 사랑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하면 I love him까지 문장이 끝이 나고, 그다음에 그가 날 사랑하든지 말든지가 그 뒤에 붙지. 이때는 그러면 이 whether 그 뭐뭐인지 아닌지는 본래 있는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그럴 때는 부사적인 쓰임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whether in fact or means는 부사절로 뭐인지 아닌지로 들어간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또한 prescribe, 또한 뭐 규정할 수도 있대요. What should or should not be. 그것을 should or should not이니까 있어야 하거나 내지는 should not,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서 글의 주제가 나오죠. 어떤 감정에 대한 믿음이 뭔가를 describe, 묘사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묘사할 수도 있어. 그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묘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존재해야 하거나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should not laugh. 넌 웃으면 안 돼. During a funeral. 그 장례식 동안에는 너는 웃으면 안 돼. 여기서 laugh라는 거는 이제 행동이긴 하죠. 그치만 일종의 감정이죠. 그러니까 너가 즐거워해서는 안 돼. 라는 거야. 그 감정, 우리가 여기 이제 뭐 즐거우니까 웃겠지. 즐거움이라는 그런 감정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어떤 funeral이라거나 엄숙하거나 슬프거나 비탄에 잠긴 장소에서는 그런 즐거움의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belief, 우리들의 신념, 믿음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대한 믿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뭔가가 should not be, 있지 말아야 하는 것,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for example 예시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should not be,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의 예시로서 funeral, 장례식 동안에 웃지 말아야 하는 것을 예시로 준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1번으로 구조도를 좀 써보면 이겁니다. 감정에 대한 믿음이 뭐 존재하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내지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존재하거나 해야 하거나 아니면 or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뭐 할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 너무 길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막 배가 고픈 감정에서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라거나, 아니면 뭐 상을 받으면 그때 기쁜 거 있지. 이런 것들을 규범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고, 누가 내 험담을 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원래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 감정에 대해서는 그 화가 날 만해라고 믿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믿음도 있고, 동시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 뭐 상을 타면 기분이 좋거나 친구와 싸우면 슬프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지만,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정에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funeral 같은 곳에서는 좀 엄숙해야 되지. 사실 막 예를 들어서 내 뭐 직장 동료의
뭐 직장 동료의 사돈의 뭐 팔촌의 아니다 뭐 우리 사장님 막 엄청 멀어. 나는 우리 사장님 별로 본 적이 없어. 근데 뭐 사장님의 뭐 제부의 뭐 누구의 누구가 돌아가셨대. 예의상 내가 가. 근데 누가 돌아가신 자리니까 굉장히 뭐 슬픈 자리긴 하지만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슬픔을 느끼진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웃고 기분 좋아하고 이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자리에선 그런 감정이 있으면 안 돼. 슬프거나 엄숙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안 돼라고 우리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in addition to regulating how we respond. 그래서 in addition to 하면은 뭐뭐에 덧붙여서인데 뒤편에 있는 거 regulating이랑 붙여서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요거가 동명사로 들어오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규제하는 것이라는 명사 해석이 나오는 거야. 요거 to가 그러니까 뭐냐? 요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동명사의 to라는 걸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시 말해 그러면 이건 투부정사가 아니니까 to regulate 같은 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치만 to regulate과 regulating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투부정사라는 형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해석을 좀 해보면 그래서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 how we respond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 이건 이제 의문사절이죠. 의문사절이 명사절이므로 지금 동명사에 뭘로 나왔다? 동명사의 목적으로 나왔지. 의 목적어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 이 명사절을 의문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를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 많은 규칙들이 또한 have an enabling function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인데 이 문장은 왜 나왔냐면 앞쪽에서 한 얘기가 우리들을 규제하는 거였거든. 예를 들어 should not laugh during a funeral. funeral 동안 웃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 하는 거였어? regulating.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 또한 근데 enabling function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있었지. 근데 거기서 regulating, 그러니까 웃지 말아야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뭐 하는 거? 규제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regulating을 가지고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서는 이제 규제하는 거였단 말이야. 규제하는 것인데 그 규제하는 거에 반해서 뭐가 있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와요. 뭐냐면 enabling function. 가능하게 하는 펑션도 있대.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여기서 근데 enabling 뭐 권한을 부여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에 대한 믿음이라거나 여기서 근데 rule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이 지문에서 rule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오거든요. 위쪽에서 어떤 룰이 있었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지문을 보면 좀 답답해가지고 다시 그 원서를 찾아봤어. 원래 있던 논문을 그랬는데 그 rules는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게 우리 감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감정에 두 가지 이제 감정이라는 거가 만들어진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가 만들어지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거야. 여기가 존재론적 그러니까 존재적인 이유가 있어. 여기가 규범적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사회 규칙적 이유. 사회 규범적인 어떤 요인이 있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인간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 존재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워리즈. 그냥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뭐 이제 부모님한테 혼이 났다. 친구하고 싸웠다. 이러면은 감정적으로 이미 그냥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사회 규범적 요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사장님의 뭐 사돈의 팔촌에 내가 그냥 예의상으로 참석한 자리지만 거기 가서 웃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규범적인 요인이 들어가면서 그럼 내가 실제 거기 가서 웃지 않는다? 기분도 엄청 좋은 상태로 사실 가진 않아. 그냥 남의 장례식 가는 건데 기분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분도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태로 가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왜 느끼는 거야? 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잘 모르니까 그런 마음 안 생길 수 있거든.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 사회 규범적으로 그냥 뭐 규범적인 거인 거지. 사람이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으면 거기서 그렇게 웃으면 안 되고 좀 슬퍼하는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규범적인 그 규칙들. 거기서 social rules라 해. 그 논문에서는 그 social rules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rules도 그런 룰이 아닌가 싶어.
내지는 그런 룰들이 반영되면서 우리들이 감정을 느낄 때 뭔가를 해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우리 감정적인 어떤 믿음. 그렇지만 그 사회적 규범이 좀 반영된 것들. 자, 그래서 보면은 근데 필자인데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위쪽에서는 그 규범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should not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또한 동시에 enabling function 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뭔가를 이런 규범이 있음으로써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위쪽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죠. enabling function이 있습니다. enabling이 여기서 지금 뒤에 있는 function을 수식함으로 ing 형태를 달고 나왔고요. 네, 그 다음은 to illustrate 묘사하기 위해서 with a non-emotional example.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은 예시로 들기 위해서 rules of grammar 문법의 규범이라는 것은 규제하기도 해요. 첫 번째로는 how a person speaks properly.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도 한다. 근데 위쪽에서 뭐라고 했어? 규제하기도 하지만 prescribe 뭐 규정하고 뭘 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regulate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있다? enabling 하기도 한다 했지. 그럼 여기도 regulate 하기도 하지만 근데 뭐 하기도 한다? 뭔가를 가능하게도 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제하지만 more fundamentally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은 도와 constitute 구성하는 것을 language를 언어를 구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여기서 constitute 구성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enable이지. 언어라는 것이 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규범이라는 거가 있음으로써 규범이나 rules, 그러니까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음으로써 어떨 수 있냐면 뭔가를 규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빗자짐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문법 사항은 regulate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over grammar은 앞에 있는 rules에 따라 들어가고 rules의 수가 regulate를 지배하죠. 그래서 regulate 하는 형태가 나오면 틀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have constitute는 단어가 어휘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단어이기 때문에 꼭 단어를 정리해서 외워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법상을 좀 보면 language 다음에 나오는 that is spoken 이거 있죠. 명사 있고 명사 다음에 붙어서 뭐 하는 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러니까 관계사입니다. 관계 대명사예요.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은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는 것도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요. 따라서 without the rules of English grammar 그래서 이제 영어 문법이라는 그 규칙은 인간이 말하는 바를 regulate 규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constitute 아예 구성해주고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따라서 without the rules of English grammar 그래머가 없더라면 그런 규칙이 없다면 there would be no English language 언어도 없습니다. 가능하게 해줌으로 랭귀지가 문법이 없으면 그 규정이 없으면 언어도 없어요. 유사하게 without the rules of anger 이건 이제 다시 emotion으로 넘어왔죠. 감정적인 규칙. 그래서 그런 감정의 규칙에 서 있어도 그런 감정에 대한 규칙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없더라면 there would be no anger 화가 없을 거야. 오로지 unclear expression of rage or frustration 오로지 그냥 좀 명료하지 않은 표현들 분노라거나 frustration, 좌절의 그런 표현만 있을 뿐 화라는 게 없으면 화가 없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낼 수 있는 규칙이 없으면 화를 내지 못할 거다. 화라는 것도 없었을 거야. 화를 규정하는 게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나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막 근데 막 고성이 오가고 막 서로 화를 막 싸우고 머리채 막 잡고 막 이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에서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없지. 이게 진짜로 화가 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동시에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는 혼자 참지 말고 화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적인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화라는 게 없어. 화라는 그런 틀이 없어. 그때는 화를 내도 돼. 그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화를 내라고 해서 화에 대해서 화가 존재하게 뭐 화에 대해서 그런 규칙이 딱 없다. 이럴 때 뭐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어요. 서로 욕을 막 했어요. 서로의 험담을 막 했어요. 서로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는 근데 화를 내도 괜찮아라는 규칙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규칙이 없으면 그럴 때 그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뭐 굉장한 분노라거나 좌절감이라거나 이런 건 있는데 화라는 그런 규칙이 없으면 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 뭐하다? 화라는 게 있기 위해서는
화라는 규칙이 필요하고 화라는 규칙이 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문법처럼 마찬가지죠. 여기선 constitute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다음에 there will be no English 이런 부분들. 나머지는 근데 크게 어법적으로 걸리는 건 없어요. 어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어휘가 좀 괜찮게 보이고요. constitute 다음으로는 어 unclear 명료하지 않은 것도 괜찮아. 왜냐면 지금 아래쪽에는 그 문법 규칙이 없는 것처럼 감정에 대한 규칙도 없는 상황이지. 감정에 대한 규칙이 없으면 감정 규칙이 없으면 뭐도 없어야 돼. 감정도 그러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감정이 없으면 명료한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명료하지 않은 표현. 어휘가 좋습니다. 어휘가 좋아요. 어휘가 좋고요. 그 다음에 순배 문제. 이게 문사부에 나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이 지금 한 문장을 빼고 나면은 전체가 선지가 5번까지 구성이 안 되는 프랙티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사비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순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조도를 같이 한번 짜보죠. 처음엔 주제가 나왔습니다. 감정에 대한 어떤 믿음이 존재하고 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 설명하기도 하지만 규정 있거나 있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언어의 감정 그 규칙의 근데 이 규칙이라는 게 감정 규칙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감정 규칙의 enabling function 가능하게 하는 function 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나오고 이걸 이제 enabling function도 있어. regulating 하기도 하지만 그치? 세 번째는 자 이거를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non-emotional한 예시를 좀 갖고 와볼까 하면서 언어 규칙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English 규칙 얘기가 나오죠. English grammar 얘기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English grammar 얘기가 나오면서 English grammar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어휘 같은 걸 좀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좋기도 해요. 이제 언어 규칙이 나오면서 규제하기도 하지만 regulate 하기도 한다고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동시에 뭐도 하냐면 constitute라는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볼 때 좋겠죠. 자, 감정 규칙에 enabling function이 있어. 예시 들면서 non-emotional 한 거를 예시로 들었죠. English grammar 규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한다? 구성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without 영문법. 그치. 영문법 없이는 no English.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5번에 similarly 이렇게 쓰고 유사하게 이제 화에 대한 그 뭐죠? 감정적 규칙. 감정 규칙 없이는 뭐도 없다. 화에 대한 감정 규칙이 없으면 화도 X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순배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게 보입니다. 흐름을 좀 잘 봐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결사들이 좀 나와요. in addition to라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나오는 does, similarly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흐름 문제는 다시 보세요. 규제하는 것에 덧붙여서 enabling function이 있어. 영어로 말해줄게. non-emotional example로 얘기해줄게. 이게 regulate 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구조죠. regulate 하는데 enabling 한다. regulate 하지만 오히려 구성해주기도 해 하면서 여기까지 영어 예시가 나오고 따라서 문법 없이는 no English language 언어도 없어.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화에 대한 규칙 없이는 그것도 없어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순배 문제, 순서 배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주제 제목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제 제목이 나오면은 자 어떤 것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감정신념. 그래서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둘 다를 같이 규정해준다 해서 맞지? regulate 하기도 하고 동시에 뭐도 한다? enable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constitute 구성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다시 써보면 어떠한 감정을 규제하는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감정 규칙들
이렇게 해서 요거 말고 X 요걸로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네,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지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본래 논문이 있는 지문인데 사실 내가 이 지문을 봤을 때 굉장히 서머리를 잘했다, 요약을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용어 같은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고 해서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넘어갈게요. 좀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데 한 10분 따리로 딱딱 끊어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항상. 네, 그 다음에 12강에 네, 리딩 파워 유형편 기본이고요. 2번입니다. 12강 2번 해볼게요. The ancients recognized seven activities. 고대인들이 인지했습니다. 7가지의 활동을 as art, 예술로서 봤대요. History, poetry, comedy, tragedy, mask, dance, and astronomy. 그래서 뭐 역사, 그 다음에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미디는 희극이죠. 트레저리 비극, 마스크는 이제 그 가면극, 그 다음에 댄스하고 천문학까지 이것들을 7가지 활동을 예술로서 봤대요. 각각은 was governed, 통치가 됐습니다. by its own muse, 그것의 스스로의 그 어떤 뮤즈에 의해서. 뮤즈는 이제 뭔가 영감을 주는 여신의 이름이 뮤즈죠. 근데 뭐 각각의 그러니까 신이 있었던 거겠지. 각각의 신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각각은 had its own rules and aims. 각각은 또 뭐였냐면 그 스스로의 목표와 그다음에 aim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all seven were united. 근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통합돼 있었대요. by common motivation. 동일한 동기부여로. They were tools. 그것들은 도구였대. useful to describe the universe and our place in it. 근데 뭐 너무 여기까지 한 번에 와버렸네. 근데 그 별로 볼 게 없어요. 뭐죠? 수동태 말고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여기 수동태가 was governed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were united, 통합됐다. 그리고 네, 유용한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별로 볼 게 없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볼까요? 그 도구인데 묘사하기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맞죠? describe, 묘사하기에 universe와 그리고 우리의 위치 그 안에 있으니까 요거 it이 단수로 항상 나와야 돼. 왜냐하면 앞쪽에 있는 universe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단수로 나와야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법은 크게 나올 게 없네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보면 고대 사람들이 7가지 활동을 보는 어떤 방식입니다. 이거는 자 뭐 전부 다 예술로서 보여줬는데 이러한 것들이 근데 공통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좀 중요하겠죠. 공통의 모티베이션이 있었는데 우주를 설명하기에 유용하다라는, 그다음에 거기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자리를 확인하기에 유용하다라는 공통의 목표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They were methods of understanding the mysterious of existence. 그것들은 이제 도구였대요. 방법이었대요. 이해하는. 자, of의 해석은 좀 여러 가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1번 뭐뭐의 있겠죠. 당연히 뭐뭐 하는 것에 이런 거 있고 대해서 있겠고. 근데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그 뭐 대해서 대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전치사구여가지고 명사를 그냥 바로 직접 수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이제. 그래서 어떤 이론이었어. 이해하는 mysterious, 어떤 미스테리한 것들을 존재의.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자체로 took on the aura를 가지고 있었대요. of those mysterious, 그러한 mysterious에 대한 aur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종교 그 아까 전에 나왔던 7가지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활동이 있는데 예술이었으며 각각의 뮤즈에 의해서 연결되는데 근데 공통의 모티베이션이 있었다. 뭐냐면 우주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그 우주가 어떤 거였냐면 understanding, mysterious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주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그런 신비로움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해야지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mysterious적인 성격을 직접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they were each aspect of the religious activity.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이 다 종교적인 활동이었대요. 뭐가 위쪽에 나왔던 이런 history, poetry, comedy, tragedy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일종의 종교적 활동이었다고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네, 즉 the performing arts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공연 아트는 celebrate 축하했습니다. 의식을.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history는 기록했죠. 역사를. 근데 race 인종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고 astronomy는 searched the heavens.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썼다. 이런 것들이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종교의 일종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 활동의 일종이었다는 거죠. In each of these seven classical arts 어디에서 각각에서 이러한 7가지의 전통적인 예술의 각각 안에서 we can discover the roots of contemporary culture and the scientific categories.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현대의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istory는 leads 이어집니다. not only가 또 나오죠. not only to the modern social sciences but also 또한 어디로? to prose narratives. prose는 이제 산문이거든요. 그다음에 narrative는 서술 이런 건데 뭐 산문 어디서 그럼 history라는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현대 소설 현대 사회 과학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산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나vel로도 이어질 수 있고 short story라거나 등등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밑에 거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런 종교적 활동의 색채를 좀 가지고 있었지만 얘네들이 어쨌거나 지금 우리한테 우리의 문화와 어떤 사회과학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토대가 됐다는 거, 루트가 돼줬다는 거거든요. 그 루트가 돼줬으니까 우리 현대의 모던 소셜 사이언스라거나 프로스 내러릭 같은 것들로 얘네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위쪽에서는 이런 7가지 학문을 고대인들이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요. 그 공통 동기가 있었고 세계를 뭐하는 거, 이해하는 것이었고 religious activity, 뭐 종교적 활동으로서 이걸 하는 거였는데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봤고 그런 활동들을 근데 이것들이 다 현재까지 뭐가 됐다. 루트가 현대에 대한 어떤 루트가 됐습니다. 현대에서도. 그래서 leads not only 여기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to prosperity 여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어법적인 건 크게 볼 게 없네요. 이거 지문이 좀 빨리 끝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바라본 7가지 학문 땡땡 해서 종교적인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좀 잘 딱 써주고 싶은데 이게 원래는 제재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 뭐 고대인들이 바라본 학문 활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서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같이 해줘야지 딱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종교적 색채를 가졌던 고대의 학문 활동들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가졌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게 이제 현대 contemporary culture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학문에도 사회 과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게 글의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과거에 종교적 활동을 띄었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지만 현재는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주제로 잡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사실 또 빈칸 문제가 오히려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빨간 색깔 줄을 이렇게 쭉 쳐놓은 걸 보면 이게 전부 다 고대인들이 자기들의 학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술이다. 어떤 예술이었는데 근데 공통의 좀 동기가 있었다. 유용한 도구였다. 우주를 좀 이해하기에, 우주를 설명하기에. 근데 여기서 우주를 설명한다는 것부터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여기서 understanding the mystery of existence, 존재에 대한 어떤 mystery를 이해하는 것, 우주를 묘사하는 것, 그리고 이걸 다 받아서 religious activity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얘기하고는 전체 주제하고는 굉장히 잘 맞진 않습니다.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치만 for example의 얘기를 유추해서 그때 이 history라는 고대의 학문이
현재의 모던 소셜 사이언스하고 프로즈 내러티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보면 히스토리가 이 모든 것의 근간이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 이 예시 문장을 가지고. 그러면 루트라는 문제를 빈칸으로 내는 근거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단어가 빈칸으로 좀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지문은 빈칸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좀 잘 알아두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고대 학문들을 그 종교적 색채를 가졌던 고대 학문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여기서 좀 더 가자면 그들이 뭐 현대의 학문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지문이 정리가 좀 되겠. 학문에도 영향을 미침.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지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럼 만약에 이걸로 주제문을 만든다. 그러면 종교적 색채 들어가야 되고, 고대 학문 활동 들어가야 되고, 현대 학문 뭐에도 영향 미치면 들어가면 좋은데 밑에 건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밑에 건 있는데 위에 종교적 색채라거나 고대 학문에 관련된 얘기가 없다? 그건 오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제 문제가 나오거나 제목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다, 헷갈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내용을 잘 정리하도록 하고요. 요것도 순서대로 좀 짜보도록 할게요. 같이 1번. 1번은 이제 7 activities가 있는데 7 activity가 있는데 얘네가 뭐냐면 예술이었다. 예술로 봤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데 얘네가 common 공통의 모티브가 아니고 motivation 동기부여가 있었어. 뭐냐 하면 understanding the universe 우주를 좀 이해하고 싶어 했거든. 이 우주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뭘로 봤냐 하면 자, 2단거 뭐였더라 생각해보자. 아 우주 이해하는 것 답이 나온 게 맞아 메소드 방법이었어. of understanding 이거 아닌데? understanding 아닌가? 여기가 틀렸구나. 여기가 understanding이 아니고 describe이구나. 미안합니다. 여기가 뭐 이제 공통의 동기부여가 있었어. 맞지? 어떻게 하려는 describe 이제 우주를 좀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두 개는 똑같은 거야. 우주를 좀 설명하고 싶어 했고 동시에 understanding methods of understanding 뭐죠? understanding mysterious 이거죠. mysterious가 아니고 mysteries라고 해야 되구나. 뭐 무덤 존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understand 그지? of existence. 그래서 뭐 그다음에 mystery 좀 이해하는 거 우주를 이해하고 mystery 좀 이해하고 싶어졌어. 그래가지고 4번이 뭐냐면 이게 다 받아서 religious한 거였단 말이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마지막은 근데 이게 현대에도 영향 미침. 이렇게 되고 마지막 문단 뭐다? 6번은 예시로 for example 예로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지문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부에 뭐 이렇게 순서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근데 문삽이 돼요. 이거 as a result 아까 이거 얘기하려고 빼놨었는데 요거 문삽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religious activity였어. 이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얘기가 전부 다 종교적 활동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세부 설명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뭐 우주를 설명한다. 아니면은 그 mysterious 어떤 좀 미스터리한 것들을 이해한다라는 게 전부 다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상세한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우주의 기운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귀신을 믿는 거. 또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 중에서 우주에 대해 설명하는 거, 미스테리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세부 층위를 나열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거를 결론으로 뽑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하위층의 이야기가 하위층의 세부 내용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결과가 as a result 하고 나왔다가 이 다음에 다시 세부 내용으로 연결될 수는 없어요. 세부 내용이 같이 나열된 다음에 결과가 마지막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한다. 우주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미스테리를 이해한다. 와 가지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먼저 나와야 된 다음에 결과적으로가 마지막으로 빠지면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삽입 문항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난 최대한 이게 문sab으로 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원리를 설명해주고 싶거든. 근데 본인도 공부를 하면서 여기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게 이렇게 여기가 문sab될 수 있었지 하는 원리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어차피 이 모든 문장에 어디서 문삽 나올 거다 이거를 어머 놀래라. 손기차. 어씨.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 핸드폰이 지금 또 잠깐 빅스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이제 근데 뭐야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모든 지문이 사실 부교재 지문과 모의고사 지문 하면은 사실 지문이 너무 많은데 그 지문들에서 문사도 다 어디서 나온다 이거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아 여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였지 하면서 스스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잘 보는 거에 시간을 좀 쓰고요. 순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도 가지고 내용 정리해 보는 거. 그래서 지문을 여기까지 끝까지 딱 봤다. 그러고 나면 잠깐 덮으세요. 덮고 내용을 처음부터 설명해 보는 거야. 아, 고대인, 네, 해볼게, 지금. 뭐, 고대인들은 7가지 학문을 예술로 봤는데, 그 다음, 자, 봤다. 그 다음은, 뭐, 우주를 설명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빠졌어. 빠진 거 기억이 나는데 뭐가 빠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describe the universe. 우주를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understanding mysterious. 그, 뭐냐. 미스테리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걸 받아서 이걸 보고 말하자면 religious activity. 종교적 활동이라고 했고 마지막은 이러한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활동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지. 하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빠진 내용 뭐였죠? 아, common motivation이 있었다. 이거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빠진 내용 자기가 또 보고 공부 다시 한번 하고. 네, 이렇게 해서 12번에 2번, 12강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조금 빨리 끊었다잉. 자, 그 다음은 reading power 12강의 exercise 3번입니다. 3번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verbal communication involves 그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포함한다. conveying 전달하는 것을 메시지를 that have both content and form 이렇게 되죠. 이런 게 차라리 어법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잘 봐도록 할게요. involve는 자 세부 규칙입니다. 외워야 돼요. involve는 뒤에 동명사를 받아요. ing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conveying만 답이 됩니다. conveying만 답이 돼요. 그러면은 to conveying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이 시험 문제 나올 거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건 좀 세부적인 규칙이라서 involve 다음에 동명사 나온다는 걸 외우지 않으면 사실 동명사를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잘 외워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message부터 볼게요. message인데 that have both 해서 이렇게 명사 다음 대시 나왔으니까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요때 대신 관계 대명사입니다. 근데 관계 대명사에는 저 which도 있고 what도 있죠. 근데 which는 사용이 가능해요. 그치만 what은 사용이 안 된다. 왜냐면 what은 어때야 돼? 얘는 명사가 앞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what은 안 된다. that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건 have입니다. have 수는 누구한테 간다? 메시지에 맞춰야 돼요. has가 나오면 틀립니다. 틀려요. 네, 그 다음에 메시지인데 가지는 both content, 내용, and form, 형태, 형식 둘 다를 가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verbal communication이래요. 언어적 communication이라는 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포함하는데 그 메시지라는 건 내용과 그다음 뭐가 있다? form, 형태 둘 가지가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다음 many coaches are very good at 많은 코치들이 엄청 잘한대요. at giving information 정보 주는 것에 아주 잘한다.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한다 이런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냥 직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잘한다. 뭐뭐 하는 것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보를 주는 것에서 that is high in content. For instance, information 명사고요. 대시 나왔죠. 그래서 앞에 명사를 수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사 나온 대시라서 관계 대명사고 위치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앞에 명사가 있으므로 what은 안 되겠죠. is의 수는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따라가요. information이 셀 수 없는 명사예요. information은
셀 수가 x라. 그래서 r은 된다 안 된다? r도 x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내용면에서 내용적인 거에서 굉장히 하이한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when introducing new tactics or technical skills 뭐 전달할 때 introduce 도입하다 이런 데 있어서 도입할 때 새로운 전략이나 technical skill 같은 것들을 도입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자 when 다음에 introducing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 구조가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접속사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들어봐봐. 주어 비동사 있고 이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뭐 ing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공통적으로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이 가능해요. 그냥 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남냐면 접속사 다음에 ing만 남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능동이었으면 ing, 수동이었으면 ed 이렇게 남겠지. 여기가 이제 비동사 다음에 ing일 수도 있는데 ed 수동이었을 수도 있거든. 그럼 ing였으면 능동이고 ed였으면 수동이겠지.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introducing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introducing이랑 introduced하고. 봐봐. 요거를 좀 다시 써볼게. 그러니까 원래는 접속사 when이 있고요. when 말고 다른 접속사도 되긴 되거든요. 일단 when을 일단 할게요. when이 있어. 접속사가 이렇게 있어. when이 있고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ing와 ed가 둘 다 연결 사실 가능합니다. 여기는 주어가 할 때예요. 여기는 수동이지. BPP니까 될 때지. 근데 여기 ing는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여기는 BPP 수동이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근데 뭘 생략이 가능하냐면 가운데 있는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이 가능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접속사 다음에 그냥 ing나 ed만 남는다. 이건 할 때고 똑같이 이건 될 때야. 근데 이때는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 이때는 목적어가 없지. 왜냐하면 이때도 ing, ing 능동에 목적어 있었고 BPP 수동에 목적어 없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할 때 목적어 있고 수동일 때 목적어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new tactics or technical skills 목적어가 있죠. 그럼 우린 뭘 골라야 돼? introducing을 골라야 된다는 거야. introduced x 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건 사실 원리거든요.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하게 됐냐?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분사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있으면 대충 대충 때려 보는 거야. 현재 분사는 뭐야? 능동이잖아. 과거 분사는 뭐야? 수동이지. 그렇잖아. 그럼 얘는 때니까 얘는 할 때, 얘는 될 때 이거 아니야? 도입할 때, 도입될 때. 근데 이걸 또 이걸 좀 짜맞추는 친구들 있겠죠. 도입될 때 뉴텍틱이나 테크니컬 스킬이 이렇게 해서. 근데 스킬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주어가 뒤로 빠지는 구조가 영어에서 없잖아. 그리고 얘는 이제 과거 분사니까 만약에 도입될 때 이게 당연히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 뒤편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지. 우리 수동에서 목적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는 목적 없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introducing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는 거야. 됐나요? 네, 도입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문법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은 메시지 전달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얘기였냐면 verbal communication에서 이 색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색으로 하겠어. verbal communication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메시지가 컨텐트하고 이제 form 형태가 둘 다 있다는 뜻이었는데 예시로서 코치 선생님들이 나왔어요. 코치 선생님들은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데 high in content 내용이 엄청 많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야. 그러나 접속사가 나오네요. for instance랑 however. 그러나 플레이어들은 may switch off. 스위치 그냥 꺼버린대. 메시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이제 내가 포켓몬 트레이너야. 그래가지고 내 포켓몬 이제 훈련하면서 내 피카츄한테 야 피카츄야 너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왼쪽으로 피해야지 오른쪽으로 이럴 땐 피하고 물 타입이 오면 네가 전기가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불 타입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전략적인 스킬이긴 한데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피카츄가 어떻게 되냐면 하면서 이제 스위치 오프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서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become bored 뭐 하게 되냐면 스위치 오프하고 become bored 지루하게 되고요. 그래서 confused 혼동되고요. 이거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frustrated 좌절됩니다. 만약 too much instruction is given 너무 많은
자, 내용이 많은데, 내용이 많은 information, 내용이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인데, 그 내용이 too much.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become 다음에 재밌는 문법 구조가 나와서 보고 갈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볼 거거든요. make switch off 동사한다. 그리고 become 동사한다 한 다음에 become이라는 동사는 play를 주어로 받아가지고 주어가 된다. 그러니까 뒤에 거가 다 뭐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들이에요. 주어가 된다 어떻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 주어가 bored 하게 되고 주어가 confused 되고 주어가 frustrated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긴 전부 다 주어로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분사가 반복되고 있죠. 이 분사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플레이어들이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코치에서 지루하게 되는 거여서 수동이죠. 그다음에 혼동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너무 그 메시지가 많으니까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메시지 내용이.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혼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rustrated 좌절시킨 게 아니고 좌절이 되는 거거든. 얘도 수동이죠. 그러면. 그래서 전부 다 과거 분사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ing가 붙으면 안 됩니다. 병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좌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가 is given 주어진다면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가 딱 나오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코치들한테 정보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말 한마디 하는데 그 안에 막 해야 될 게 10마디 있는 거야. 10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냥 한 번에 말할 때 한 개씩만 전달을 이렇게 해줘. 그러면 더 귀에 잘 들어오겠지. 근데 아까 전에 피카츄한테 얘기하듯이 피카츄 앉혀놓고 한 번 얘기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오만 걸 다 얘기하면 이게 좋지 않겠죠. 당연히 피카츄 입장에서는 그쵸?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그렇게다가 when coaches continually use verbal introduction 게다가 또 코치들이 뭐 할 때 사용할 때 지속적으로 언어적인 introduction을 쓸 때 they become the main actors. 그들은 그 주연 배우가 돼버린다는 거야. In the coaching theater. 그 코치하는 극장에서 자기들이 메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뛰어야 되는 건 플레이어이거든. 근데 지유가 말이 너무 많아서 코칭하는 theater에서 지유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limiting. 뭐 하냐면 제한하거나 stopping 멈춤으로써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layers. 선수들이 참여를 아예 안 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thereby 걸리면서 제한하면서 그리고 stopping 멈추면서 동명사 이렇게 병렬되고 있는 거 잘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따라서 연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게다가 따라서 by involving 뭐 함으로써 참여를 시킴으로써 선수를 through asking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asking 묻는 것을 통해서 질문을 그리고 listening 듣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자 여기서는 by ing에서 포함함으로써 이렇게 되고요. 전치사의 동명사가 이렇게 한번 갑니다. 맞죠? 이거 to listen to 같은 거 나오면 틀리겠죠. 네, 그래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듣는 것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어들을 안으로 포함시키면서 피카츄 네 생각은 어때? 피카츄야 너가 생각했을 때 너가 파일이랑 붙을 때 네가 볼트를 그렇게 100만 볼트 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 불 대 전기? 아니면 뭐 이제 또 다른 불타입이랑 너가 붙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라는 거야. 피카츄한테도 의견을. 그래서 코치가 obliges them.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들음으로써 뭔가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collect 정보를 모으고 evaluate and create 평가하고 그 다음에 창조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거야. 네, 권한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명사 병렬됐고 oblige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로 이렇게 병렬됩니다. 근데 to 부정사가 앞에 to를 다 떼고 collect, evaluate, creating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다 뭐 어떤 것이라도 evaluating이라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created 이렇게 형태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겠죠? to 부정사 형태가 이렇게 모여야지 계속 가야지 되고요. 그 다음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this involves 이것이 뭐한다. involves 포함하고 encourages 격려할 거야. player들이 to take more responsibility 더 많이 책임을 지도록 그들의 스스로의 learning과 development에 대해서 더 참여하게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 거야. 여기도 encourage는 목적격 보어를 to 부정사를 그냥 fix로 받아요. A to B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to take가 딴 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겠죠. taking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자잘하게 문법 문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보이는 지문이었죠? 문법 공부를 좀 꼼꼼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은. 네, 그리고 뭐 흐름이나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인스트럭션이 이제 너무 많이 주어지면은 좌절될 거야.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벌벌한 인스트럭션을 쓰면 이제 뭐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limiting or stopping the active participation 참여를 멈춰버릴 거야. 따라서 뭐 시키면서 involving 참여를 시킴으로써 oblige them to think and collect information, evaluate and create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encourages player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더 책임질 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밑줄 친 부분들 빈칸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건 요거랑 같은 말이죠. too much 정보가 is given 주어지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too much 정보가 주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 이럴 때 왼쪽으로 피해, 저럴 때 오른쪽으로 피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선수들 플레이어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거란 말이지.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냐면 limiting and stopping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 limiting 제한시키는 거야. 참여하는 거. 나 이때 나는 사실 굴러서 피하고 싶은데 지우가 자꾸 왼쪽으로 피하래. 열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능동적으로 하고 싶지만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상황이었죠. 네, 여기까지 furthermore까지 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부터 해결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involving 참여시킴으로써 oblige 시켜야 돼. 권한을 좀 줘야 돼. 그리고 take more responsibility 책임지도록 해야 돼. 이렇게 되면서 하단부는 해결책이 두 문장으로 연결됩니다. 네, 그 구조를 좀 짜게 볼게요.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거면 잠깐 멈추고 필기하고 네. 자, 1번. 일단 1번은 verbal communication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communication 이렇게 했는데 2번부터 바로 코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코치 얘기가 주인공이었어요. 코치들이 하이인 컨텐트 내용이 어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frustrated 선수들이 어떻게 된다? 좌절돼. 왜냐하면 too much information 정보가 너무 많거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 연결사를 같이 써주면 좋거든요. 2번을 지우고 여기 앞에다가 이거 다 써놨을 거 아니야. 미안한데 여기 이제 for example을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코치들은 이제 너무 컨텐트가 많아. 너무 내용이 많고 이제 일할 때 너무 이제 내용이 많다는 건 이제 좋은 얘기 잘해주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however 그러나 선수들은 좌절되지.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많아서. 2번, 3번입니다. 좌절돼. 여기가 furthermore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쵸. 게다가 선수들은 오히려 뭐 해버린다. 이거 맞나? 그치.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게다가 이제 정보가 많으면 이렇게 스위치 오프하고 frustrated 된다. 게다가 뭐 시키냐면 by limiting 제한시키고 or stopping 아예 멈추게 해버려. active participation 참여를 막아버린다. particip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써주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였고 4번이 therefore 따라서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해결책이 여기서부터 제시가 됐던 것 같거든요. 이 다음부터 그죠? 해결책 그럼으로써 이제 오히려 포함시킴으로써 따라서 이제 involving 이제 포함을 시킴으로써 oblige 뭐 해라 그들한테 권한을 다시 줘야 돼. 제한하지 말고 마지막은 encourage
격려할 거야. them to 그들이 take more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지금 나는 이걸 영어로 썼는데요. 이렇게 영어로 써서 보는 연습을 해도 좋고요. 이렇게 이대로만 읽어도 좋고 아니면 한글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적어도 괜찮습니다. 연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딱 보면 보이죠. 예를 들어 코치는 그 하이 컨텐츠야. 그 내용이 되게 많은 메시지 전달해. 그치만 선수들은 frustrated 되지. 왜냐하면 정보도 많으니까. 문제 상황이 한 번 더 나면 게다가 오히려 리미팅하고 스토핑 해버리는 거야. 선수들의 참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해결책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포함시킴으로써 abolish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 돼.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하라는 뜻이냐면 encourage 격려하라는 거야. 그들이 take more responsibility 더 많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내용이 좀 더 정리가 되죠. 문제가 나올 부분들도 더 잘 보여요. 연결사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문사비나 순배도 괜찮습니다. 이거 전체적 구조를 좀 보세요. furthermore이 나왔어요. furthermore이란 연결사 여러분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층위가 같을 때 같은 층위에서 같은 층위에서 동일 내용을 반복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층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구체적 상황이면 구체적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거 또 주장에 가까운 내용이면 주장에 가까운 내용 그게 층이 맞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주장이랑 그 근거가 furthermore로 연결은 못 됩니다. 주장과 근거는 뭐 따라서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이 어려우면 이거 제껴도 돼요. 근데 일단 동일 내용이 반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frustrated이라는 부정적 내용과 제한한다라는 부정적 내용이 연결되면서 furthermore로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가 problem입니다. 그쵸? problem 2개. 그 다음에 따라서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문장이에요. 여기부터 solution입니다. 그쵸? 해결책이 제시되면서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격려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순배 문제가 나오면은 뭐 for example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번 3번 문장을 A 3 그다음 미안 2번 3번 내가 3번 2번 썼잖아요. 미안합니다. 여기 4번 네 안돼 여기가 2번 여기 3번 furthermore 4번에 therefore이 5번 마지막에 6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도 되면 문삽 나오기 진짜 좋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근데 뭐 문삽 말고 순매로 자르면 2번 3번을 한 문단으로 주고 그만 3번 문단 하단 요거 3번 문장이 부정적 내용이었지. 이거하고 furthermore이 같은 내용이니까 연결해서 부정적 내용 같이 연결하고 마지막에 해결책 요렇게 주는 구조도 괜찮고 2번 혼자 주고 3, 4번 같이 주고 5, 6번 해결책 같이 주고 문제점하고 해결책을 딱딱 묶어서 주면 이건 쉬워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어려운 건 이제 막 이걸 섞어서 주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문삽이 나온다면은 3번, 4번 문단과 5번 문단이 강추해요. 왜냐하면 furthermore이랑 therefore 같은 거 이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 furthermore 앞에 같은 얘기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부정적 얘기에서 부정적 얘기 이렇게 연결을 furthermore로 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therefor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furthermore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갈무리를 해결책을 줘야지 이 encourage 격려할 수 있어 take a more response 책임지도록 이거 되는데 4번에서 6번으로 바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선수들의 그런 참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책임을 더 지도록 한다고 했지. 이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5번에서 이 선수들을 포함시킴으로써 abolish 이 사람들이 하도록 권한 부여해야 돼 따라서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4번 문장과 6번 문장은 서로 배치되는 문장, 그러니까 반대되는 문장이에요. 반드시 5번 문장이 이 자리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4번 문장과 5번 문장이 문삽으로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됐죠? 이 지문은 활용도가 높은 지문입니다. 문법도 좋고요. 빈칸도 좋고요. 연결사, 문삽, 순배까지 모두 다 괜찮아요. 다 괜찮거든? 그래서 하고 주제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메시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용이 많은 메시지는 부정적이야.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스포츠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제 문제도 근데 이 지문을 가지고 주제 문제가 나오면 감사합니다 땡큐 쉽게 가는 거예요. 그죠? 주제는 굉장히 쉬운 주제여서 그래서 주제까지 그래도 잘 봐놓으면 좋겠습니다. 호상고는 주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순배 문섭 당연히 괜찮아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짜란! 드디어 12강 4번입니다. 1시간 안에 끝내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12강의 이제 reading power 유형편 기본의 마지막 문항이고요.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 유닛 12, 12강 마지막 문제를 해봅시다. As you assess your behaviors, attitudes, and values 이렇게 잘리겠지 처음에. 너가 assess 요거는 이제 평가하다라는 뜻이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평가하다. 너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를 너가 평가할 때 너나 나마도 깨달을 수도 있다. 대절을 You are acting in ways. 네가 뭐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방식인데 that aren't as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 or appropriate. 적절하지 않은 방식 as possible. 가능한. 일단 이런 해석입니다. 너는 깨달을 수 있는데 너가 어떤 방식에서 행동하는 걸 깨닫냐면 aren't effective, 효과적이지도 않고 appropriate, 적절하지도 않은 방식이라는 거야. 가능한 한. 가능한 한 가장 효과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네가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대요. 자, 여기는 지금 재밌는 것이 대시 2번이 나와요. 요 that, 다음에 여기도 대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서로 구조가 다릅니다. 여긴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앞에 명사가 있죠. 그럼 두 가지의 경우에서의 대신 쓰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 명사가 없을 때 대절은 대절 자체가 명사 절이 되지. 뒤에 문자가 완전하게 나오고 너는 깨달을 거야. You are acting. 너가 연기한다는 것을 행동한다는 것 어떤 방식에서 여기서 acting은 자동사로 사용이 돼서 이대로 문장이 완전합니다. 너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관계사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what도 which도 xx다. 그 다음에 방식인데 that aren't as effective가 이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that은 관계사죠. 형용사를 접속사고 that이랑 that 말고 which와 what을 두고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which는 사용 가능하고요. what은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what은 앞에 명사가 없어야 함으로 쓸 수 있으므로 what은 안 돼요. 그 다음에 aren't 하는 거 수도 보고 갈 거예요. aren't 수는 that 자체는 지금 보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isn't도 올 수 있고 aren't도 올 수 있고 뒷판에 동사가 단수도 올 수 있고 복수도 올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수를 맞추냐면 앞에 있는 명사에 맞추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as와 as가 2번 나올 때 앞에 as는 해석을 안 합니다. 그치?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이렇게 that aren't effective or appropriate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지. 방식인데 아닌 방식. effective 하지도 appropriate 하지도 않은 방식. 뒤에 것만 as possible 나왔을 때는 가능한 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제점 뭐냐면 you aren't 너가 지금 어떤 방식에서 행동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문을 시작하면 하단부에 problem 찾으면 글의 주제가 되겠죠. How can you best change your behaviors? 너 어떻게 바꿀 수 있니? 너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니? 전략은 is useful. 한 전략이 유용하다 하고 여기서부터 해결책이 시작되네요. 네. focus on 집중해라. 어디에 집중하냐면 focus on 여기 동사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명령문이죠. 주어가 없으니까. what이 드디어 나옵니다. what은 지금 뒤에 보면 you have done well은 부사고요. 지금 목적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완전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 상태에서 what을 쓰는 건 문제가 전혀 없겠죠. 해석은 것이죠. 집중해 것에 어떤 것 you have done well 너가 잘 했던 그것에 집중해 과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뒤에 문장 완전하지 않은 절, 그 앞에 명사 없고 문장 완전하지 않은 절에 what을 썼으니까 that이나 which는 된다 안 된다? 그치 이런 애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가 할 수 있는 너가 과거에 잘 했던 거에 집중해. as well에서는 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인데 중요해요. 꼭 외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그 뭐뿐만 아니라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on이니까 집중해. 여기 1번 여기에 뿐만 아니라 2번에도 집중해.
것 어떤 것에 You are currently doing well. 너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도 You are currently doing 동사의 목적 없이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고 그래서 what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니까 원래 관계사들 나올 수 있죠. 뭐 위치나 대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명사도 없기 때문에 대가 위치가 자동으로 탈락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거예요. 집중해라. 너가 과거에 잘했던 거에 집중해. 현재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에 집중을 해. 요게 글의 주제예요. 너가 뭔가 힘든 일 겪고 있을 때는 과거에 잘했던 일에도 좀 집중을 해봐. 이렇게 되는 구조죠. 요거는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집중하면 그럼 여기서 해결책이 나왔거든. 뭐 해라 과거에 집중해라. 근데 과거에 집중을 하는 거에 대한 왜 과거에 집중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유 여기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야. 근거. By focusing on your successes 뭐 함으로써 너가 집중을 함으로써 너의 성공에 instead of your problems 문제 대신에 집중을 함으로써 you can more quickly accomplish 너는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결과를 you desire 너가 선망하던 결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golfers such as Tiger Woods라거나 Annika Sorenstam 같은 이런 골퍼들이 are able to ignore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hostile crowds 이제 골프는 이제 경기 보면은 쭉 같이 다니는 관중들 있잖아요. 근데 관중들이 hostile 그러니까 적대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막 공 치면 막 우우 막 이러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되게 비매너라고 하던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근데 뭔가 이제 나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중들 이라거나 아니면 challenging weather conditions 여기서는 이렇게 수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도전적인 이제 날씨가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challenging weather condition을 수식하면서 날씨가 직접 도전을 하는 거여서 능동이에요. 날씨가 도전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도전적인 날씨 컨디션이라거나 그들의 경쟁이라거나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는 동사 수 맞추는 거 보고 가야 돼요. go first가 지금 주어고 such as부터 시작해서 so as 다음까지는 그냥 전부 다 go first 수식하는 말이죠. go first 복수 주어에 동사가 are able to 나와야 되고 is가 나오면 탈락된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they는 누굴 봤냐 하면 여기 나온 이 go for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지금 계속돼서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시 2예요. 그들은 집중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on accomplishing task. 어디에 집중하냐면 어디에 집중한대. 그 성취하는 것에 task를 성취하는 거에 집중한대요. Striking the goal for cleanly. 그냥 골프볼을 깨끗하게 치는 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 싹 다 무시하고. 유사하게 when people are depressed or anxious.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anxious 할 때 about their communication ability. 그들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때 그들은 낮출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들을 by focusing on situations. 환경에 집중함으로써 자 명사다운 where다운 명사를 수식하죠. 어떤 환경이냐면 they have succeeded. 그들이 성공을 했던 환경에 집중하라는 거야. In not being depressed or anxious. 뭐 집중하라는 거죠. 그 상황인데 그들이 성공을 했던 상황에 집중하고 뭐가 아니고 not being depressed. 우울해지는 것이나 anxious하게 되는 것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day부터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similar 이하에 있는 여기 situation 다음에 where 보면 될 것 같거든요. where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뒤에 보면은 그들이 성공하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다라는 건 나는 성공했다. 하면 뭐 뒤편에 실험을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성공했어. 드디어 한 문장 그냥 끝나죠. 자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자동사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문장이 완전할 수가 있어서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where이 관계 부사가 나오는 거죠. situation 다음에. 이 where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로는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돼요. 왜냐면 얘가 관계 부사죠. 근데 in 위치에서 전치사구로 나오는 이 관계사도 이게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해서 관계 부사와 바꿔 쓸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위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인위치는 가능하지만 위치는 안 됩니다. 이건 명사죠, 명사. 그래서 부사랑 바꾸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위치가 들어와 버리면 they have succeeded 문장 완전한데 명사가 하나 남아 버리는 케이스가 돼요. 그래서 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치사구는 그냥 들어오나 전치사구 빼버리나 문제가 크게 없는 부사어구거든요. 그래서 인위치는 가능, 위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법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어휘가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은 많진 않았는데 근데 후반부 가니까 문법이 어휘가 좀 나쁘지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자면 뭐 무시한다 라거나 호스터 적대적인이라거나 아니면 accomplishing 성취하는 것에 그리고 이게 좋거든요. 낮추는 것에 자기들이 근데 성공했었던 것에 성공했었던 것에 낮추는 거 낮출 수 있다. 이 부분 이 어휘가 좋아서 어휘도 좀 봐봤고요. 어휘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지문을 좀 다시 보면 초반에 이제 여기 파란 색깔 지금 지문들 보면은 사람들이 ineffective, 효과적이지 않고 appropriate 하잖아.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해. 잘했던 거에 집중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quickly accomplish. 빠르게 성취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go for들 예시로 들면서 이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릴 수 있어서 과거 것들. 무시하는 게 현재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뭐 할 수 있냐면 그냥 딱 뭐에만 집중하냐면 그 태스크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그냥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나는 이거 골프공 하는 거 잘했지 옛날에도 잘했어 이거만 집중하면 내가 지금도 잘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같이 빗대서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감정을 낮출 수 있어. 어떤 상황에 집중하냐면 그들이 성공을 했었던 것에 집중을 함으로써 not being depressed나 anxious 이렇게 된 것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문들을 좀 봤는데 파란 색깔 지금 쳐놓은 문장들은 빈칸 다시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네, 여기 서술형 좋아요. 서술형 지금 총 2문장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 서술형을 따로 표시해놓고 꼭 외우고요. 그 다음에 순배를 좀 짜볼 거거든요. 순배를 짜본다 하면 이제 구조도를 짜보겠다는 거겠죠? 요거 문법 지우겠습니다. 구조도를 좀 짜볼 건데 1번 뭔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냐면 not effective 효과적이지도 않고 appropriate 하지도 않은 상황.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나오죠. 두 번째로 어떻게 바꿀까 한 다음에 솔루션이 나와요. 그렇죠. 해결책이 나옵니다. 과거 잘한 일에 집중. 이겁니다. 3번 이유예요. 왜 그 해결책이야? 왜냐하면 quickly quickly accomplish 빠르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해결책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4번 문장부터는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골퍼들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ignore 그냥 다 나머지 것들 현재 것들은 다 무시해. 그리고 그냥 딱 자기 공 쳐야 되는 것만 집중해.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나옵니다. 5번 문장. 그들은 그치 성취에만 집중. they 그들 이게 골퍼들 이렇게 받는 거고 그들은 그 골퍼들이라서 이제 they로 나오는 거야. 만약 앞에 골퍼가 없었으면 they로 못 나오죠. 그들은 그냥 딱 집중한다. 공 치는 것에만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6번에 similarly 유사하게라는 연결사가 들어가면서 우리도 lessen 낮출 수 있어 뭐 그런 감정들을 하면서 마지막 정리되는 문단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순배도 좋고요 문삽도 좋습니다. 순배가 나오면은 뭐 해결책을 이제 위에 나왔던 문단이랑 섞어가지고 요렇게 1번을 줘. 그런 다음에 해결책이랑 예시를 섞어주고 마지막 예시를 이렇게 주는 순배 문제도 괜찮고요. 해결책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묶어주고 예시를 묶어주고 시미널이 딱 빼서 나오는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건 다시 이제 다른 색으로 이렇게 뭐 좀 보여주자면 이건 이렇게 묶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해결책이 원래 2번, 3번 문장이잖아. 근데 이걸 갈랐지. 가르고 예시도 중간에 갈라놨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어렵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있고 그냥 깔끔하게 해결책을 딱 잘라서 이렇게 집중해 이유 왜냐하면 빨리 성취할 수 있으니까 예시 보여줄까 골퍼들이 있거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비슷하게 우리도 그래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순배 문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문삽도 좋아요. 문삽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어디냐면 요런 부분 go for 다음에 그들은 하고 나오는 거 있지. 이거 그들은 하고 나오려면 앞쪽에 그들이 있어야 되거든. go for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장 삽입 가능. 그 다음에 뭐 요 부분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문장도 나올 수 있긴 해요. 왜냐면 하단부에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해결책이었고 필자 요지죠. 요 주제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제문에 대해서 하단부는 예시를 들고 있으니까 예시를 든다는 건 한 개 층위가 떨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층위가 떨어진 애들이 나열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시 한번 주제문이 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막 이런 게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위쪽에 있었던 빠르게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제문과 관련된 부분은 위쪽 예시 나오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 부분이 삽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면 조금 문장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될 수 있는 포인트 여기. 자, 이거는 일에 집중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빨리 성취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인과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요거 데이 때문에 삽입될 수 있다. 고퍼들이 받는 문삽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자, 뭔가 효율적이지 않을 때, 효과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때 과거에 잘한 일에 뭐 할 것, 집중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글의 주제입니다. 주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크게 어렵진 않은데 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유닛 12강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